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자산은 바로 금입니다. 어제까지는 조용했는데 오늘 아침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죠.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 금 시장은 요즘 참 애매합니다. 급등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락도 아닌 이 정체 구간. 이런 구간에서의 판단이야말로 투자자의 실력을 가르는 순간이죠. 오늘 기준으로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 온스당 3,9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4,0달러를 회복할 듯 했지만 다시 살짝 밀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세로 환산하면 순금 한돈 약 84만 4천 원 수준. 11월 초 이 가격은 시장의 심리를 정확히 반영한 결과입니다. 뜨겁지도 싸늘하지도 않은 보유 구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구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 주 다수의 리서치 자료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유호, 즉 이미 금을 가지고 있다면 팔지 말고 그대로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성급한 매도보다 기다림이 유리한 시점이라는 거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값이 지금 눌려있는 이유가 하락세라기보다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이어진 급등 국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 그 여파로 단기 조정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사는 시점이 아니다. 하지만 팔기도 이르다. 다시 말해, 이 시장은 확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금리 정책의 향방이 명확해지는 순간, 금은 다시 방향을 잡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함이 아니라 냉정한 관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 금 시장의 전략 키워드는 보유입니다.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확신 없는 구간에서 조용히 만들어지니까요. 지금 금값이 84만 원대에서 움직이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가격표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요. 금값이 이처럼 딱 이 구간에서 멈춰 있는 배경에는 두 가지 커다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달러 strong dollar,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의 약화입니다. 먼저 강달러부터 볼까요? 달러와 금은 늘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 같은 달러로 금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죠. 자연히 금값은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 달러 지수는 여전히 106선 위에서 움직이며 글로벌 통화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금이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단기적으로는 매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내년 초 연준에 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거라 기대했지만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즉, 미국 경제가 아직 뜨겁다는 신호죠.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곧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인하가 지연되면 금의 매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지금의 금값 정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거시적 긴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아직 높고 달러는 강하며 투자자들의 심리는 신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반전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강달러가 영원히 지속될 순 없고 연준 역시 언젠가 인하 사이클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시기를 관망과 준비의 시간으로 부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방향이 보이지 않을수록 좋은 투자자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이제 떨어지겠지 하며 던지는 사람들과 아직 아니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결국 승자는 두 번째 부류에서 나옵니다. 지금 금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뒤엔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행동보다 맥락을 읽는 시간, 숫자보다 심리를 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숫자와 뉴스의 세계를 벗어나 차트로 눈을 돌려봅시다. 시장이 하는 말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건 결국 그래프입니다. 차트는 감정이 없고 오직 가격의 궤적만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의 기술적 위치는 어디일까요? 현재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3,970달러. 이 수치는 매우 미묘한 구간에 있습니다. 바로 지지선 서포트 라인과 저항선 레지스턴스 라인 사이에 걸쳐 있죠. 전문가들이 보는 지지선은 3,900, 3,950달러, 저항선은 4,50달러입니다. 즉, 지금 금은 바닥 근처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지선은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매수세의 방어선입니다. 이 선이 강할수록 하락이 멈추고 반등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매도세가 집중되어 상승을 가로막는 벽이죠. 현재 금값은 지지선 바로 위에서 머물며 위로는 저항선이 버티고 있는 좁은 골목길에 갇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조급한 진입입니다. 시장은 늘 극단으로 움직이지만 그 중간지대에서는 거래의 확률이 낮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죠.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관망할 구간이다. 에너지가 아직 모이지 않았고 거래량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이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격이 오래 횡보할수록 다음 움직임은 더 강력해집니다. 마치 용수철이 눌릴수록 더 멀리 튀어오르듯이요. 지금의 횡보 구간은 다가올 방향 전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그널을 미리 감지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결국 지금 금시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이 곧 폭풍 전야일지도 모릅니다. 차트는 말없이 경고합니다. 움직이지 마라. 아직은 준비 중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웃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남은 건 행동 전략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기다림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언제 손을 떼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죠. 이번 분석에서 제시된 전략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지만 실전에서는 강력합니다. 바로 3단계 게임 플랜입니다. 1단계 매수 타이밍. 가격이 80만, 82만 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첫 번째 매수 신호가 켜집니다. 이 구간은 지난 3개월 동안 수차례 반등이 나왔던 심리적 바닥이기도 합니다. 금리와 환율 변동으로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때는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담기 시작하는 지점이죠. 따라서 급락이 두렵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시점입니다. 2단계 목표가 설정. 반등 시 목표가는 84만 5,086만 원 구간입니다. 이 범위는 과거 저항선과 일치하며 실제로 이 구간을 뚫지 못하면 다시 조정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욕심을 부리기보다 명확한 가격대에서 수익을 확정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늘 탐욕을 시험합니다. 이익을 남겼을 때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 그것이 프로의 태도입니다. 3단계 손절 라인. 모든 전략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 금값이 78만 원 밑으로 이탈한다면 미련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조금 더 버티면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감정입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히려 다음 기회를 살립니다. 이 세 단계는 단순하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심리적으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들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은 계획이 있는 자에게만 보상을 준다.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일 때 금 투자도 예측 가능한 게임이 됩니다. 이제 전략이 세워졌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투자자의 계획을 시험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나리오라도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리스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환율 리스크. 국내 금값은 달러와 원화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시세가 오르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국내 금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 금값이 상승해도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국내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죠. 즉, 국제 시세만 보고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둘째, 금리 리스크. 미국 연준 페의 정책 변화는 금시장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만약 시장 예상보다 더 오래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매도세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 전환 신호가 명확해지는 순간 금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발표 전후의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분쟁, 혹은 글로벌 공급망 충돌 같은 사건은 언제나 금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나 대만의 협 긴장 같은 이슈는 즉각 금 매수세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측이 어렵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켜 단기 반등의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리스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리스크를 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확실하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은 위협이 아니라 전략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합니다. 금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 아니라 인내의 기술이라는 것. 단기적인 등락에 휘둘리는 사람일수록 손실을 보게 되고 시장의 흐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지금 금값은 방향을 잃은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움직임을 준비 중입니다. 시장은 늘 조용한 순간에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 소음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오늘의 보유 전략은 바로 그 원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완벽한 전략이라도 100%의 성공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환율 급등, 미국의 돌발 금리 결정, 지정학적 충돌, 이 언제든 시나리오를 흔들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이유로 시장에서 도망친다면 금은 늘 당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1. 국제 시세를 먼저 확인할 것. 2. 지지선과 저항선을 기억할 것. 3.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금시장은 더 이상 불안한 미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형이 됩니다. 오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지켜볼 때입니다. 흔들리는 시장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숫자보다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금의 진짜 가치는 언제나 사람들의 불안 속에서 다시 빛나니까요.